저는 몇 년 동안 수면제에 의존해 살았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자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이었죠. 밤 11시만 되면 심장이 먼저 깨어났고 불은 껐는데 낮보다 더 밝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아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고 눈을 감고 누워있는 시간이 3시간, 4시간이 기본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똑같은 말만 했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자영업을 하다 보니 수입도 들쭉날쭉, 내일 문 닫아야 할지 모르는 불안, 그런 것들이 제 신경을 망가뜨렸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알, 그 다음엔 한 알, 어느새 2알이 기본이 됐습니다. 문제는 약을 먹어도 개운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잠은 들지만 잠든 게 아니라 기절한 느낌이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해서 커피를 3잔씩 마셔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촬영 도중에 말이 꼬이기 시작했고 제가 방금 했던 말도 기억이 나지 않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정말 낯설었습니다.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이후로 수면제를 끊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수면제 끊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약을 안 먹으면 그날 밤은 거의 지옥입니다.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가슴은 쿵쾅거리고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불안해집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연구 자료를 접하게 됐습니다. 잠들기 전 단 하나의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평균 수면 시간이 40% 이상 늘어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몇 년을 약으로도 못 고쳤는데 음식 하나로 바뀐다고. 그런데 그 음식이 너무 평범했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 누구나 한 번쯤은 다이어트 때문에 먹어봤을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수면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와 다르게 저녁을 아주 가볍게 먹고 잠자기 1시간 전에 그 음식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거창한 요리도 아니고 씻어서 그냥 먹었습니다. 달지도 쓰지도 않은 그저 부드러운 단맛이 도는 과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기억이 희미합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50분이었는데 눈을 다시 뜬 순간 시계는 새벽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깬 기억도 없고 몸을 뒤척인 기억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맑았습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은 날 아침에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심장이 조용했고 괜히 이유 없이 불안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똑같이 해봤습니다. 저녁은 무겁지 않게 잠자기 1시간 전 그 과일 하나. 그리고 수면제는 먹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동안 단 하루도 밤을 새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8시간을 잔 날도 있었고 최소한 6시간 이상은 항상 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찾은 그 음식, 바로 키위였습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초록색 키위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백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명상 앱, 아로마 오일, 백색 소음, 숙면 베개, 침대 바꾸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제 수면을 바꾼 건 잠자기 전 키위 한 개였습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었을까요? 제가 키위 이야기를 꺼내자
주변에서는 다들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그거 그냥 과일 아니야. 플라시보 효과 아니야. 저도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효과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도 수면제 없이 계속 잠을 잘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 경험으로 넘기지 않고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논문을 뒤졌습니다. 키위가 단순히 비타민 많은 과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키위에는 세로토닌 전구체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을 만드는 원재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밤에 잠들기 위해 몸이 멜라토닌을 만들려면 세로토닌이 충분해야 하는데 키위가 그 재료를 직접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저는 멜라토닌 영양제도 먹어봤습니다. 효과는 잠깐이었습니다. 몸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멜라토닌에 익숙해지면 스스로 만들지 않으려는 습성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키위는 다릅니다. 완성된 호르몬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재료만 제공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키위에 들어있는 이노시톨이라는 성분이었습니다. 이 성분은 뇌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밤마다 심장이 뛰고 생각이 멈추지 않던 이유가 바로 뇌가 과각성 상태였기 때문인데 키위는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있던 겁니다.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잠을 못 잔 게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성격이 예민해서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냥 몸에 필요한 신호가 부족했을 뿐이었습니다. 수면제를 먹는 건 고장난 알람을 강제로 꺼버리는 방식이라면 키위는 알람이 울릴 수 있도록 전기를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아무 때나 먹어봤다가 효과가 없는 날도 겪었습니다. 그 원인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키위는 반드시 잠들기 1시간 전, 그리고 공복에 가깝게 먹어야 합니다. 배부른 상태에서 먹으면 혈당 반응이 달라지면서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또 하루에 1개로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잘 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2개 이상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져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껍질을 벗기고 그냥 먹는 것보다 숟가락으로 퍼서 천천히 씹어 드셔야 합니다. 저는 이걸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잠으로 들어가기 위한 의식처럼 만들었습니다. 불을 조금 낮추고 TV를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키위를 먹는 그 3분이 제 뇌에게 보내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이제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 말입니다. 처음엔 키위 하나로 인생이 바뀔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확실히 느꼈습니다. 밤이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부터 심장이 조용해졌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머리를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쁩니다. 자영업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유튜브 채널 운영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은 적어도 반만큼은 저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키위 이야기를 꺼내면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키위 먹었는데 더 속이 쓰리던데요. 오히려 잠이 안 오던데요. 맞습니다. 키위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하루 이틀 효과가 들쭉날쭉했던 이유를 몰랐는데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조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건 위 상태입니다. 키위는 산도가 있는 과일입니다. 평소에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염, 위산 과다가 있는 분들은 공복에 키위를 먹으면 위가 자극을 받아서 오히려 잠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대신 저녁 식사 후 최소 2시간이 지난 뒤 크래커 한 조각 정도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위가 예민한 구독자분들 몇 분이 효과를 봤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 반응형 체질입니다. 키위는 당도가 낮은 편이지만 혈당에 민감한 분들은 과일 하나만 먹어도 혈당이 출렁입니다. 이런 분들은 키위를 반 개만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반 개로도 충분히 세로토닌 재료는 공급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 리듬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새벽 2, 3시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다가 누워서 키위만 먹으면 잠이 오겠지. 이건 절대 아닙니다. 키위는 수면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리듬을 강화해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최소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일정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밤 11시 반을 넘기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면을 방해하는 저녁 습관입니다. 저는 키위를 먹으면서도 효과가 없는 날들을 되짚어 보니 그날은 꼭 늦은 시간에 커피를 마셨거나 유튜브 댓글을 읽다가 괜히 열받은 날이었습니다. 키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전에 뇌를 각성시키는 행동을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키위를 먹는 것과 함께 저만의 수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엔 업무 메신저를 끄고 10시 반에는 모든 화면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키위를 하나 먹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이 단순한 루틴이 저를 수면제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도 아직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수백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처럼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분, 갱년기 때문에 밤마다 깨던 분, 새벽 근무 때문에 수면 패턴이 망가졌던 분들이 하나같이 공통된 말을 하셨습니다. 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그분들 중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을 잘 자게 되니까 인생이 덜 무서워졌다고요. 이 말이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을 버틸 힘을 빼앗아가는 병입니다. 제가 키위 하나로 잠을 되찾았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저녁엔 뭐든 먹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사실 키위보다 더 중요한 건 키위와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입니다. 이걸 모르고 키위만 추가하면 효과는 반감되거나 아예 사라집니다. 제가 가장 먼저 끄는 건 야식이었습니다. 특히 치킨, 라면, 족발 같은 기름진 음식은 그날 밤 수면의 질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위가 음식을 소화하느라 밤새 일을 하게 되면 뇌는 쉬지 못합니다. 저는 예전엔 배가 불러야 잠이 온다고 착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배가 불러서 기절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끄는 건 저녁 시간대 카페인입니다. 커피는 물론이고 에너지 음료, 초콜릿, 심지어 녹차도 저녁 이후엔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커피를 끊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그 시기를 넘기니 밤이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무시하는 술입니다.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믿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잠은 빨리 듭니다. 하지만 그건 깊은 잠이 아니라 수면 구조를 박살내는 얕은 기절입니다. 저는 술 마신 날은 반드시 새벽 3시쯤 깼고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키위는 이런 술의 역효과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키위 효과를 2배로 끌어올려준 의외의 조합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발견한 뒤로 수면의 질이 또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바로 따뜻한 물 반 컵입니다. 키위를 먹기 10분 전에 미지근한 물을 반 컵 마십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체온보다 약간 낮은 정도가 좋습니다. 이 물 한 컵이 위와 장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키위에 들어있는 성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실제로 저는 이 습관을 추가한 뒤 새벽에 깨는 횟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 저는 키위를 먹고 나면 꼭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1분 정도 마십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복잡한 호흡법도 필요 없습니다. 이 짧은 호흡이 뇌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각성 대신 안정 신호를 보내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비용은 하루 1,000원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수십만 원짜리 수면제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예전 약통을 봅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몇 년을 잃어버렸는지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방송을 새벽에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밤만큼은 다르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냉장고에 키위 하나가 있다면 그냥 씻어서 드셔보세요. 없다면 내일 마트에 가서 한 봉지만 사두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수면제를 끊기로 마음먹은 날부터 첫 일주일은 솔직히 말하면 지옥이었습니다. 키위를 먹는다고 해서 바로 평생의 습관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약 없이 침대에 눕는 순간 온몸이 불안으로 반응했습니다. 심장은 괜히 빨라지고 머릿속은 갑자기 쓸데없는 기억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전에 했던 실수, 놓쳐버린 기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돈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불면증의 절반은 잠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을 다루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키위만 먹고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딱 하나의 질문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내일 할 일은 내일 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뇌는 계속 오늘 밤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요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잘 시간이다. 이 문제는 아침에 나에게 맡긴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 밤, 저는 억지로 잠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잠이 안 오면 시계를 계속 보면서 또 못 잔다. 큰일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뇌는 잠이 아니라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30분 동안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일어나기로.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아 조용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보지 않았고 책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호흡만 느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10분만 지나면 다시 졸음이 찾아왔습니다.
키위는 그 과정에서 저를 지탱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재워주지는 않지만 최소한 불안을 폭발시키지 않도록 바닥을 받쳐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7일을 버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약을 찾는 손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아예 약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제 몸이 스스로 잠을 만들어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졸리고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는 아주 당연한 일이 제 인생에서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가끔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공포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몸이 조금 예민한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키위를 먹고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밤을 살고 계실 겁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잠은 오지 않고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고 내일이 벌써부터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밤 말입니다. 저도 그 밤을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불면증은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남들은 다 자는 시간에 혼자 깨어 있으면서 세상에서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주니까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싫어서 그저 눈만 감기게 해달라며 수면제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이 아니라 하루를 지우는 방식이었습니다. 키위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제 삶을 다시 궤도로 올려놓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건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 키위 한 개, 미지근한 물 반 컵, 그리고 오늘 하루를 내려놓는 10분. 이게 제 밤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밤이 무섭지 않습니다. 내일이 버거워도 오늘 밤만큼은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만큼은 다르게 살아보셨으면 합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딱 하나만 해보세요. 잠들기 전 키위 하나. 지금 이 순간 냉장고에 키위가 없다면 내일 장 보러 갈 때 한 봉지만 장바구니에 넣어보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작은 투자이자 가장 큰 변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도 키위를 먹고 조용히 하루를 내려놓을 겁니다. 이 방송이 누군가의 오늘 밤을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해주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건강지킴이 뉴스의 운영자였습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약이 아니라 생활로 몸을 살리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밤이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